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경력, 경위,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뒷좌석에 앉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다리가 덜덜덜덜덜덜 떨렸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양여군장교 비단금입니다. 현재는 평양여군장교 비단금TV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평양여군장교로 평양에서 10여 년간 군복무를 했고요. 고사포 부대에서 14.5mm 사신고사기관총으로 평양의 하늘을 지키는 군복무를 했습니다. 현재 한국에 와서 세계인들과 함께 판문점 외국인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집콕을 하면서 평양여군장교 비단금TV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정말 긍지를 느끼는 것이 북한의 실상을 세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세계인들 중에는 미국인들도 있고 일본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교육을 받기는 미국과 일본을 주적이라고 교육을 받았거든요. 제가 또 미군과 함께 JSA에서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눈앞에서 봤을 때 우리가 주적이라고 교육받은 미군과 내가 지금 현재 한 자리에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충격이었고 감동이었고 정말 내가 직접 바라본 미군은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이제 인천공항에 왔을 때 국정원 선생님들이 저희들을 데리러 온 거예요. 제일 첫 코스가 저희가 인천공항에 내려서 국정원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국정원 선생님들을 본 순간 엄마야 세상에 드라마에서 대한민국 미남자로 봤던 국정원 선생님들 너무 멋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선글라스를 끼고 정장을 입고 딱 오셨는데 좀 무서웠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우리가 북한에서 국정원에 대한 교육을 안기부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기부 요원들인가 선글라스를 끼고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왔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설렘도 있고 뭐 이런 교차가 일어나는 감정이더라고요. 그렇지만 해도 너무 멋져가지고 황홀했고 버스에 타라고 하면서 이제 줄 서서 버스를 타고 국정원으로 가는데 선생님들이 전화도 못하게 하고 밖에 내다도 못 보게 하더라고요. 근데 커튼을 닫혀가지고 그 밖에 내다보고 싶어서 살짝 보니까 차가 엄청 많은 거 있잖아요. 국정원 선생님들이 멋지다 했지만 밖에 거리는 더 멋졌어요. 그래서 국정원 선생님들한테 살짝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차가 많습니까? 했더니 국정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온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차를 홍보하려고 다 가져다 놓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평양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 손님들이 오게 되면 홍보를 한다고 하면서 기본적인 가는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일상생활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국정원 선생님들과 함께 가는 첫 코스가 병원이었는데 병원에 들어가서 신체 검사를 하더라고요. 피 검사도 하고 시력 검사도 하고 신체의 어떤 간단한 검사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사를 받고 나서 일단은 국정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정원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조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국정원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게 예법도 써주시고 커피도 타주시고 이러면서 다정다감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군 복무를 평양에서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학교를 어딜 다녔나 뭐 담임 선생님 이름도 물어보고 하는데 저는 거기서 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세상에 담임 선생님 이름을 물어보는데 저는 생각을 좀 잠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정원 선생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 이름을. 저는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희 담임 선생님 이름을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한 학급에서 함께 공부하던 동창이 왔더라고요. 그 동창한테 가서 저라는 사람이 진짜 함께 공부를 했는지를 그런 식으로 이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확인을 하고 군 복무를 했던 이런 이력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에 대한 거는 2차 조사로 다시 서울 국정원에 올라가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1차 조사를 받을 때는 대성공사라고 해가지고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문제는 국방에 들어가서 그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경력, 경위,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걸 쫙 쓰는데 이만큼 종이를 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머리가 좀 지끈지끈 아프긴 했었어요. 어디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걸 다 쓰게 하더라고요. 종이를 이만큼 주고 독방에서 글을 쓰는데 그때는 한 3일 동안을 안 찾더라고요.
참 그때는 좀 힘들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살아온 기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내가 살아왔던 경력을 쫙 쓰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쓰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또 틀린 부분이 있는지 이걸 아마도 맞춰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국정원에서 주는 그 밥을 먹었을 때 이마다 다른 음식이 나오고 메뉴가 다르게 나오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서는 솔직히 뭐 그런 밥을 상상이나 할 수 없는 그런 음식들이죠. 이마다 고기가 나오죠. 밥도 뭐 내가 먹을 수 있는 양껏 먹을 수 있게끔 다 그렇게 퍼서 주고 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랬고, 그리고 밥을 먹고 난 뒤끝에도 또 간식도 챙겨주고 그때는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즐거웠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1차 조사를 국정원에서 받고 나서 평양 여군 장교로 군복무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2차 조사를 받으러 또 서울국정원에 올라갔거든요. 서울국정원에 올라가야 됩니다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따르릉 와서 짐을 다 싸가지고 정문에 딱 나가니까 검은 선글라스를 낀 국정원 선생님이 새까만 승용차를 딱 가지고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뒷좌석에 앉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다리가 덜덜덜덜덜덜 떨렸어요. 왜 떨렸냐면 저를 안기부 지하실에 데리고 가지 않나? 내가 군복무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왜 2차 조사를 또 왜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또 가야 되는데, 국정원 선생님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떨면서 네 안녕하세요 하고 조심스럽게 인사를 했죠.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양에서 군복무 했기 때문에 제가 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고 싶어서 저랑 함께 서울에 올라가면 됩니다. 이러면서 다정하게 이제 차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긴장감이 살짝 풀리더라고요. 국정원 선생님이 오전에 한 9시경에 들어오셨다가 점심에 나갔다가 필요한데 오전에만 들어왔다가 할 때도 있고 또 오후에 들어왔다 갈 때도 있고 이러면서 일주일 동안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것이 그 침실 안에 벽체만한 TV가 있는데 엄마야 세상에 인공위성으로 북한의 그 지역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뿐만이 아니라 제가 평양에서 군복무했던 그 지역, 그리고 내가 군간 학교를 다녔던 그 군간 학교를 내가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지금 동계 훈련 때는 평안남도 한천 앞바다에 사격장이 있어요. 바다에 대고 이제 막 고사포 하나를 쏘는 거죠. 그것도 다 보이는 거 있잖아요. 야, 이렇게 북한 지역의 모든 세세한 것들을 인공지구위성으로 다 볼 수 있다라는 것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이런 걸 몰랐거든요. 한국에 오니까 아 이렇게 다 보고 있는 걸 너희들이 지금 알고나 있니? 하면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것이 왜 또 국정원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주고 확인하냐면 내가 진짜 거기서 군복무를 했는지, 그리고 진짜 내가 군간학교 어디를 다녔는지, 이것을 내가 모르면 어디 군간학교라고 짚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확인차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국정원 조사가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 하는 사람들한테는 거짓말 탐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거짓말 탐지기는 안 했습니다. 간접 검사나 뭐 이런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간첩 검사가 어떤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눈동자가 흔들리는지 아니면 말에서 진심이 묻어나는지 이런 걸 아마도 다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인공지구위성으로 볼 때도 저기가 저희 중대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니던 군간학교입니다. 또 군간학교 옆에 어떤 건물이 있습니다. 이걸 다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군복무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딱 거기 들어가면 그 위치가 나오거든요. 아마도 북한에서 다양한 군사 시설물들에 대한 것들을 다 보고 있는 것을 아마도 북한에서는 알고나 있는지요. 저희가 처음에는 모르고 담당 형사님이 국정원 조사를 마치고 하나원 3개월 사회적응 교육을 마치고 나오면 담당 형사님들이 저희들을 또 5년 동안 사회 적응을 위해서 잘 있습니까? 회사는 잘 다니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탈북민들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더나면 우리를 뭐 감시하나? 왜 계속 이렇게 뭐 전화를 하지? 우리 신변 보호 담당관이라고 해서 경찰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5년 동안 사회 적응을 하면서 다양한 일들이 많을 거잖아요. 임지연 사건 때처럼 중국에 넘어갔다가 납치되는 사건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형사님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가잖아요. 안 하고 가도 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봤을 때 혹시 잘못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를 뭐 감시하나? 근데 실제 감시한다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그래서 감시라는
하는 생각을 잠시 잠깐 하긴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적응을 잘할 수 있게끔 해주는구나 하는 고마운 생각이 들 뿐이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국정원에서 제가 충격을 받았던 국정원 선생님을 보고 깜짝 놀랐던 다양한 스토리들을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